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테크크로 은퇴하자입니다. 엔비디아가 어제 초강력 실적을 내놓은 이후에 장 초반 나스닥도 급등을 했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히면서 나스닥은 오히려 2% 넘게 급락하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급락한 진짜 이유는 이 AI 거품 우려가 재점화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완벽한 실적이 오히려 독이 되는 구간이 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엔비디아 실적은 너무나 좋았죠. 매출, 이익 전망 모두 월가 예상치를 상회했었고 데이터 센터 매출 전년 대비 2배에서 3배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엔비디아조차 더 오르기 힘들 정도로 이미 너무 많이 반영돼 있다라고 시장이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는 미래 주가 수익 이율은 과거 평균 대비 크게 높고 AI 관련 기업들의 밸류에이션도 역시 역사적 고점 근처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올라줘도 같은 AI 테마인 메타,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빅테크가 동반 매도를 맞는 그런 구조가 발생을 한 것이죠. 실적이 너무 좋았는데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차익을 실현하자. 이런 추세고요. AI 거품 우려가 기술주 전체 매도 이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나스닥 급락이 나오고 또 그것이 또 반대로 됐다가 하는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준 고위 인사들의 발언 역시 시장 상단을 막아버렸습니다. 최근 연준 관계자들이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죠. 금융자산이 과열되어 있다. 자산 가격은 언제든 급락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은 단순 의견이 아니라 정책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 헤지펀드, 또 알고리즘 트레이딩, 최근에는 트레이딩이 알고리즘으로 자동 매매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들은 이런 연준 발언을 매도 트리거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장은 2025년 금리 인하를 거의 확정한 듯이 가격을 올려놓은 상태인데 연준이 그 과열을 다시 눌러놓고 있는 것입니다. 즉 경제는 괜찮지만 너무 올라서 문제다. 연준의 의도적인 온도 조절 구간에서 기술주, 특히 고평가 성장주가 더 큰 압력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옵션 만기와 알고리즘 매매가 변동성 증폭 메커니즘을 이루고 있다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같이 변동성이 커진 그런 이유는 옵션 만기 전후에는 포지션 정리하면서 자동 매매 신호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나스닥은 AI 반도체 비중이 높아서 쏠림 포지션이 강화된 상태입니다. 가격이 조금만 흔들려도 기계적인 매도, 그래서 숏이 확장되고 매도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쉽게 말하면 사람이 파는 게 아니라 컴퓨터끼리 서로 매도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1%만 흔들려도 2%, 3%씩 급락이 더 빨리, 더 크게 오는 것 같습니다. 고용지표가 섞여 나오면서 방향성이 사라진 구간 역시 문제입니다. 최근 미국 경제지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애매한 상태인데요. 지표가 좋으면 연준이 금리 늦게 내리겠네. 지표가 나쁘면 경제 침체 위험한가? 이처럼 어떤 방향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보통 이런 상황을 합의 없는 시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구간은 큰 특징이 있죠. 방향성 없는 큰 흔들림이 반복된다. 지금이 바로 딱 그 구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 증시 큰 그림, 본질적인 흐름 세 가지, 시장의 일희일비 대신 이 트렌드의 뿌리를 좀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AI 반도체 투자 사이클은 최소 2029년에서 2030년까지 간다라는 이 월가 리포터들의 공통적인 의견. 이것만큼은 본질적 흐름이다. 현재는 AI 투자 1단계, 인프라 구축 단계고 PU 서버 데이터 센터 증설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고 AI 서비스 상용화는 2025년 올해부터 이제 2027년까지 기업들이 AI에 본격적으로 돈 벌기 시작하는 시기는 2026년 이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조정은 사이클이 꺾여서가 아니라 가속한 가격이 속도 조절 중인 것으로 보는 본질적인 흐름은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조정 구간이다. 실적은 강한데 가격이 과열된 상황. 그래서 조정의 원인이 이 기업의 실적 때문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가격이 과열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은 잘하고 있는데 가격이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와서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변동성 조정이 계속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장기 추세는 문제가 없겠죠. 따라서 이런 조정은 오히려 우리 TQQQ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매수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준의 금리 정책은 결국 기술주의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 금리가 낮아지면 가장 먼저 오르는 자산이 성장주하고 기술주입니다. 현재 시장은 2025년 중반에서 하반기 금리 인하를 거의 확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주에게 매우 유리하다라는 거. 애플이나 MS,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아마존 모든 기업이 특급 흐름, 현금 흐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는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 AI 반도체 빅테크가 그대로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 TQQQ 투자자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나스닥이 급락할 때는 그죠? 일단은 공포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락이 크면 클수록 반등도 크기 때문에 절대 몰빵은 하지 말되 분할 매수로, 그래서 생존과 수익 둘 다 잡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다. 보통 전문가들이 말하는 최종 매수법은 총 투자금을 5에서 10등분 해가지고 지수 급락시마다 일정 비율 추가하는 거, 상승장에서는 매수는 좀 중단했다가 하락장에만 무게를 두는 그런 방식이 아무래도 좋겠죠. 변동성 장세에서는 평단가 안정화가 또 필요하고요. 또 멘탈도 유지해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평균 수익률 상승을 이루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엔비디아가 현재 AI 생태계의 중심축이라는 것은 뭐 변함없는 그런 사실이죠. 따라서 AI 사이클이 계속되면은 TQQQ도 장기적으로 분명히 성장한다라는 거. 그래서 하락장 공포가 아니라 매수 설계의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과거 TQQQ 대수익 사례는 대부분 조정장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거. 여러분 2020년도 코로나 폭락, 2022년에 금리 인상 폭락, 2023년, 2024년 조정. 이 시기에 담아놓은 물량이 나중에 몇 배씩 불어났었습니다. 즉 지금의 조정이야말로 장기 투자자가 원하는 저점 확보의 시간이라는 걸 꼭 알고 이 과열되지만 어떻게 보면은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계속해서 변동성이 큰 그런 최근의 시장 상황에서 그 변동성은 위험이 아니라 기회라는 것을 아시고 공포가 아니라 전략으로 추격 매수가 아니라 분할 매수로 장기 사이클로 여러분의 투자 기준을 다시 세우셔서 하락장에서 담은 이 한 주 한 주가 미래의 큰 수익으로 나타나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그리고 알림 설정, 좋아요 꼭 부탁을 드리면서 좋은 하루 되십시오.